자, 유리식이 보입니다. 유리식이 보인다는 것은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수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a분의 b,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도냐 라고 본다면 이것은 0,0에서 a, b 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형 쪽에서 유리식이 보이면 기울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제 이 성분 AB 위에서 누가 움직인다라고 했냐면 A, B가 움직인다가 나왔습니다. 즉 A, B가 존재하는 영역이죠. 얘는. 그러면은 이제 C, D가 존재하는 영역은 이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는 단위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 B는 이쪽에서 움직이고 C, D는 이쪽에서 움직이며 그 다음에 P는 요 원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A, B가 A라는 여기에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긋는 거죠. 여기를 한번 그어 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었을 때 얘와 수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직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긋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봐야 돼요. 어떤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루트 3,1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죠? 30도예요. 여기 30도입니다. 그럼 여기 60도죠? 그러면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즉 A, B가 여기 있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수직이 되려면 P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어야 돼요. 여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P가 결정되면 C, D도 걔랑 수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C, D는 여기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B가 A로부터 여기 쭉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P는 이 움직임에 맞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쪽에 있었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C, D는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저쪽으로 저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존재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즉 A, B가 이렇게 움직일 때 P는 이쪽 혹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그거에 맞춰서 C, D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또 똑같이 적용해서 이번에, 자, 이렇게 이 점 이름이 뭐야? 이게 B죠? A, B가 이렇게 있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30도니까 60도고 30도이죠. 그럼 여기도 30도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A, B가 여기 있으면은, B가 저기 있으면은 P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게 되고,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었을 때든 저쪽 뭐 어떤 쪽에 있었을 때든 수직이 또 되어야 되니까 C, D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러면서 A, B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여기일 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고요. 그럼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C, D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일부러 뭐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 B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서 P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이쪽으로 움직인다. 또 그렇게 되면 C, D는 이렇게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A, B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P는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C, D가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움직여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가 움직이는 도형은 원주 위로서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30도가 4개, 120도.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존재하는 자취의 길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발끈 공식을 소개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X좌표와 Y좌표, 즉 여기 보면은 P의 X좌표와 Q의 Y좌표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XY 좌표가 서로 다른 두 점에 XY 좌표가 곱해지는 일이 생기면 100% 어떤 문제다? 기울기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문제라고 했어요.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AD-BC는 저기 보면은 이게 뭐야? 3 곱하기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A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 D가 있고 이거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D 곱하기 A 빼기 3 이렇게 되고, 얘로 넘겨주면 B로 묶여서 C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A와 B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여기서 고민을 할 텐데 이런 거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A 빼기 3분의 B라고 쓰지 말고 B 빼기 0이라고 쓰세요. B 빼기 0이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가면은 C 빼기 3에 대해서 D 빼기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3,0, 3,0. 저는 3,0을 A라는 좌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P가 있어요. 그게 A, B죠. Q라는 게 있습니다. C, D죠. 이거는 뭐죠? AP의 기울기와 AQ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AP의 기울기와 AQ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APQ는 선형성을 띈다.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C1의 중심이 6,√3이래요. 그런데 중심의 y좌표 크기와 반지름이 같습니다. x축에 접한다는 얘기죠. x축에 접해요. 그리고 A도 x축 위에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원이 있고 두 원이 있어요. 그런데 P는 여기 위에 존재하고 Q는 여기 위에 존재하니까 일직선 위에 있으려면 최소, 물론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뭐 이때겠죠? 이때일 겁니다. 이때 기울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기울기가 최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 A에서 P 있죠, P. AP 기울기를 최대치로 하려면 접할 때겠죠. 접할 때 기울기가 최대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 물론 뭐 이때 이렇게 됐을 때 Q도 여기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었다 칩시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중심이 이동되면 되죠. 이동되면 됩니다.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K가 최대라는 것은 원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A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 P가 낼 수 있는 최대치 기울기를 뽑아내주고 거기에 최대한 달라붙도록, 다른 말로 접하도록 해준다면 그때 중심의 y좌표가 커지겠죠. 그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길이가 3인데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이 각의 이등분선으로서 여기가 30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이 x축과 이러는 거하고는 60도가 되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접선의 기울기는 루트 3이 되고 지나는 점을 3,0으로 표시한 다음 이것과 이제 점 Q가 존재하는 원의 중심인 9,K 간의 거리가 최대 얼마죠? 접할 때니까 6 이하가 되는, 실질적으로는 이 6일 때, 이때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x계수 y계수 제곱하면은 2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K를 대입하면은 6 루트 3 얘가 될 것이고, 이것이 6 이내여야 된다. 이 등호 조건은 바로 접할 때다. 그래서 6 루트 3 빼기 K가 마이너스 12 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쪽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의 K는 12 플러스 6 루트 3이다.
즉 K가 12 플러스 6 루트 3일 때 딱 이렇게 접할 때의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 P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쪽인데 여기에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원이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원이 만나는 거죠. 원이 만나는 건데 K를 최대한 키우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원이 이렇게 됐을 때가 아니라 이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접할 때 자식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걸터 앉을 때겠죠. 이때 최대가 되겠네요. 이때가 이런 상황입니다. 딱 이 상황에서 원의 중심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구했던 K의 최대값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 될 텐데 중심의 Y좌표가 실수제곱에다 마이너스를 매겼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그림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이 이렇게 배치됐어야 됩니다. 왜냐? T의 부호에 상관없이 중심의 Y좌표가 음수니까요. 이렇게 T는 실수고요. 여기 실수란 말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아니구나. 접점의 위치가 음수여서 원도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은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접점이 X축 아래에 있으니 원도 아래에 있어야겠죠. 근데 중심의 X좌표 모릅니다. 몰라요. 이걸 구하라는 말은 없죠. 근데 필요하긴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2022년도 강속어 문제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긴 한데. 자, 이렇게 긋죠. 그러면 CP의 기울기는 접선 길이의 역수에 또 마이너스 매겨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되고, 그때에 A 빼기 T 때 T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는 거니까 A 빼기 T. 자, 이게 쓰인다는 거예요. A 빼기 T의 제곱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A 빼기 T, 즉 중심은 필요 없었다. 중심이 필요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빼기 T 대신에 얘를 써라. 즉 2T. 그러니까 2T의 T제곱 마이너스 3으로 교체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T를 구하라고 그랬지 중심 X좌표를 구하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서 T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4T 4승에 이렇게 합시다. 4 빼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6T제곱 9까지 하고요.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와서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T제곱 그리고 9는 사라지면서 얘를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기다 쓸까요? 4T 4승에 23T 제곱에 30이 되면서 윤수분해가 될까 봤더니 4, 2, 8 23 딱 나오네요. 그래서 가능한 T는 0 또한 뿔마 2루트 15 또는 뿔마 루트에서 총 5개의 T가 가능하고요. 5개의 T가 가능하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접점의 위치를 통하여 원의 위치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모르지만 어차피 반지름을 활용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왜냐? 질문은 T에 관한 질문이었으니까.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었다.